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0일자 이상호입니다. 오늘 방송국 방송을 좀 마치고 온다고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장치적인 부분에서 얼굴을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조금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코스피 종목군들 다 빠졌고, 그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데 뭐 일조를 했고, 하단에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크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양시장 합쳐가지고 한 2136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정리매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었을 수 있죠. 그래서 상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2100개 정도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800개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 하락한 게 없다 뭐 싶을 정도로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고, 자, 금일 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같이 보면 실질적으로 뭐 좋아서 올랐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결국에는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 탄력이 좀 붙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겠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을 한번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원인이 뭘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금리, 그리고 그 부분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줬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자, 일단은 그 기본적인 체력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 코스닥 자체가 지금 주도 패턴을 보이는 부분이 바이오, 경협, 그리고 우리 엔터주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 패턴을 보였을 때는 기술적 발전을 이뤄왔고, 그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서 시장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죠. 뭐 스마트폰이 잘 됐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가 늘어나 가지고 그에 따라서 기억 용량 저장 장치가 많아졌다,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그만큼 텍스트에서 스냅샷으로 그게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면서 램에 대한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실적이 동반된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도 패턴, 코스닥에 대한 주도 패턴을 같이 보시면,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팩400이라든지 뭐 이런 항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잘 된다는 그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기술적 발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적이 동반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발이잖아요. 그럼 엔터주는 마찬가지거든요.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고, 지금 경업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 해빙기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장기적인 정책 관련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발전과 똑같은 일맥상통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지금 철도를 타고 북한에 갈 수 있다, 유럽에 갈 수 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가 안 나오면 우리는 생활 방식에서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이 동반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글로벌 불확실성 맞습니다. 금리 맞습니다. 환율 맞아요. 하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체력이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들어서 실적 시즌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뭔가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만으로는 지금 못 올라간다. 시장이 상당히 냉정하다는 거죠. 왜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0월달 중순 말 11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이 분야, 2차전지 분야가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반등 탄력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붙을 수 있는 섹터군이 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터군 안에서 오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뭐가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실적이라는 이 키워드를 빼놓고는 갈 수 없다. 그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 가라앉죠. 그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들도 뭐 거의 포스코만 반등 나는데 포스코에 대한 지금 주가에 대한 위치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포스코 어때요? 바닥으로 많이 빠져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또 한번 같이 봅시다. 뭐 있을까요? 그럼 뭐 화학주 오늘 올랐던 거 금호석유 한번 봅시다. 어때요? 장기 평선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실적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오른 종목군들 그만큼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올랐다라면 우리가 그 부분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상당히 한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시장을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뭐 큰 변화를 주기도 어렵고 그러면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실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 탄력이 조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 탄력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지수도 여기에서는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질 확률이 높다라는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8분 정도 흘렸는데 자,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 수급 그리고 지금 시장의 판도 우리가 숲을 읽어야지만 안에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숲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오늘은 나무를 심는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큰 매도세를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포커스인 말씀드렸던 게 수급이 뭐였습니까? 바로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연기금 투신 어땠나요? 매도를 나타냈어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이 보자고요. 연기금 매도했죠. 그리고 투신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보였던 게 누구?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 의미를 두기 힘듭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이 돌아서줘야지만 개별적인 중소형주, 우리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전환될 확률이 높다. 그 부분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제 국제금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장기 국채금리라고 하면 30년물, 그 10년물이라고 했죠. 기억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오늘은 보합군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보세요. 상당한 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폭이 현재까지도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철도 관련해서 많이 빠졌는데 경업주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됐다라는 거. 연기도 아니죠. 그때로 일정이 맞춰졌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이 하락세를 조금 부추겼고, 또 재료적인 노출일 수도 있어요. 이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다른 새로운 뉴 소식을 원하거든요. 그 뉴 소식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주도 많이 빠졌고, 지금 오늘 LG그룹주, 뭐 SK그룹 뭐 할 거 없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자, 화장품주 잠깐만 좀 집중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많이 빠졌는데, 자, 그리고 오늘 그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 차지했던 게 스킨푸드였거든요. 그 스킨푸드가 사실 이제 우리가 로드샵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 로드샵에서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서 이제 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부분 자체에서도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는, 다루지 않는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와 한중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뉴스는 뭐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됐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안 나온다. 이 이유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요. 하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여기서 첨언을 좀 더 한다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크죠. 하지만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냥 뭐 길거리 로드샵에서 화장품 산다든지 한국 오면 쇼핑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령대가 20대 30대로 점점 연령대가 낮아집니다. 입국자 수를 보면. 그런 입국자 수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슈머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스마트 컨슈머라는 것은 소비를 하더라도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한국에 와서 쇼핑하려고 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비교해보고 알뜰 소비를 해보고, 이런 부분 자체를 소비를 하는 계층을 우리가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는데, 그런 스마트 컨슈머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해빙 모드가 나타나더라도 사회주의라서 무조건 야 너희가 오늘 한국 가서 쇼핑해, 그래서 한국 물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스마트 컨슈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교해가면서 사는 비교해가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계층이 상당 부분 늘어났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한국 거는 다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중국과 관계가 정상화돼서 실적이 그냥 곧장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상당히 무지한 애널리스트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바보입니까? 너희 한국 가 쇼핑해 하면 그냥 들어와서 쇼핑만 하게? 아니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너무 높게 실적을 잡았어요. 예상 실적을. 지금 우리가 화장품주에 바라야 되는 것은 전분기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저효과를 바라는 거지 그 높은 실적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이놈의 양반들은 그만큼 높은 실적을 잡아버리면 얘네들은 오죽하겠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만큼 실적을 올려냅니까? 중국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응? 이것은 1차적으로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뭐 저도 물론 증권업계에 있지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가면서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는데 아마 내일 시장쯤에서는 반등이 조금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의 반등 자체가 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수급 기간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투신을 꼭 보셔야 돼요. 투신, 그 연기금. 근데 투신이 더 중요합니다. 투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투신이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때는 중소형주가 다시 반등 탄력을 보일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빨간 주식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맥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오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빠져서 시장이 많이 빠지면 속상한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전화 오셨어요. 자, 저는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요. 예. 왜냐하면 속상하면 당연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속상합니다. 마음이 무겁고요. 자, 오늘 밤에 소주 한 잔씩 하시고 기분 푸시고 내일 또 시장을 보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내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